안녕하십니까. 7주차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이 그죠? 7주차 1교시 수업입니다. 자, 앞 시간에 우리가 그죠? 4장까지 배웠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5장입니다. 그래서 5장에서는 주로 그죠? 그 연속 확률 변수, 연속 확률 변수에 대한 어떤 그죠? 그 대표적인 정규분포 형태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까지가 오늘 배운 데까지 해서 시험 범위가 되겠네요. 그죠? 7주니까. 시험 범위는 그죠? 시험 범위는 그죠? 오늘 배운 데까지. 그래서 오늘 수업 내용까지 해서 시험을 이렇게 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험 정보는 다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죠? 여기 맞춰서 시험을 치시면 되겠고, 오늘 배울 내용이 이제 5장인데 앞 시간에 우리가 이산전기 분포에 대해서 그죠? 베르누이 분포 많이 했죠. 거기 이제 이산 그 확률 변수에 대한 대표적인 우리가 분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은 연속 확률 변수에 대한 대표적인 분포, 정규 분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책을 하기 앞서가지고 우리 책은 대충 한번 보고 제가 이걸 정리해서 그죠? 했던 내용을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배울 내용이 정규 분포의 이제 표준화라는 겁니다. 그죠? 이 정규 분포를 표준화하는 이유가 뭐냐? 이제 그걸 잘 여러분들이 인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표준 정규 분포와 이제 확률 계산. 그래서 표준 정규 분포에 대해서 이제 확률 계산을 어떻게 하느냐 그런 문제. 그 다음에 표를 이용하여 표준 정규 분포의 확률을 구합니다. 이제 표준 정규 분포의 확률이라는 거 우리가 앞에서 뭐 했습니까? 적분이라 그랬죠. 확률은 이제 적분으로 계산되는데 이 적분값을 뭡니까? 계산을 안 해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 이야기 드렸죠. 그래서 첫 번째 방식이 이제 표를 이용해서 정규 분포의 확률을 계산하는 방법. 그 다음에 표준 정규 분포로부터 정규 분포의 확률을 계산하는 방법. 그래서 이제 정규 분포, 우리가 꼭 배우는 게 정규 분포, 표준 정규 분포 관계입니다. 그래서 정규 분포하고 표준 정규 분포하고 사이 관계, 여기 이제 표준하고 관계될 겁니다. 관계에 대해서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표준 정규 분포로부터 정규 분포의 확률을 계산하는 방법. 그래서 이건 이제 표로 주어지는 방법입니다. 표 보는 방법에 대한 얘기죠. 그 다음에 우리가 배웠죠. 엑셀이 이제 계산기라 그랬죠. 그래서 이제 이 적분할 필요 없이 또 표도 필요 없이 엑셀을 이용해서 정규 분포와 표준 정규 분포를 계산하는 이 계산기 사용 방법이죠. 계산기 사용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책에 보시면 우리가 배운 내용이 똑같은데 이렇게 여러분 스캔인데 좀 잘 안 보이죠. 이걸 갖다 제가 이제 정리를 해서 똑같이 책을 보셔도 되고 책을 같이 보면서 제가 뭡니까 정리해놓은 그 자료를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건 제가 설명을 하면 여기 이제 정규분포의 표준을 하는 방법이고 이걸 왜 이렇게 하는지에 대한 설명도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Z점수, 이 Z점수가 이제 표준 정규분포에 대한 이야기인데 요거는 또 그죠 어떻게 그죠 다루는지에 대한 설명도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것도 똑같이 제가 다룹니다. 그래서 요 문제도 똑같이 제가 자료 정리서에서 이렇게 다뤄서 설명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 내용도 그죠? 여러분들이 읽어봐도 좋겠고 제 설명을 바로 들어도 되고 그래서 이제 제 설명을 듣다가 또 뭐 그죠? 더 읽고 싶은 사람은 요걸 읽으셔도 되겠죠. 그 다음에 표준정규의 확률을 계산하는 방법 여기 쭉 그림으로 이제 주로 확률 계산하는데 그죠? 사실은 이제 적분이죠. 적분인데 우리 적분을 안 한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예제, 이거 제가 다 다뤄줄 겁니다. 그 다음에 표준정규분포에서 확률 계산하는 방법. 자, 그 다음 표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 표는 이제 여기 여러분 이제 뒤에 교재 뒤에 보면 부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재 여기 보시면은
부록에 주어지는 건데 이건 이제 보는 방법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보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이걸 통해서 문제를 풀고 이 문제 푸는 방법이죠. 제가 설명을 다 드릴 겁니다. 자, 이것도 이제 설명을 다 또 할 거고.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니까 이제 확률이 주어졌을 때 그 확률을 나타나는 그 X축, Z축에 있는 값 있죠. 요 Z의 값을 구하는 방법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는 요 어떤 값이 주어졌을 때 확률을 구하는 거고 반대로 뭡니까? 확률이 주어졌을 때 요 값을 어떻게 구하느냐라는 문제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것도 다 제가 설명을 자세하게 드릴 겁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확률이 주어졌을 때 Z의 값을 찾는 방법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연습 문제가 되겠고, 그 다음에 표준 정규분포로부터 이제 표준 정규분포로부터 정규분포를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냐니까 교과서는 뭡니까? 표준 정규분포에 대한 표만 주어집니다. 정규분포는 안 주어지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 정규분포를 뭐로 바꿉니까? 표준 정규분포로 바꾸어서 이 표준 정규분포를 가지고 확률을 계산해서 정규분포 확률을 계산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제가 아주 자세히 나중에 이것도 설명할 겁니다. 그 다음에 요 예제 문제. 그 다음에 이제 연습 문제가 있고, 요것도 예제 문제죠. 똑같은 문제인데, 요것도 이제 제 설명을 잘 드릴 겁니다. 자, 그 다음에 Z 점수의 범위와 확률. 이제 Z 점수를 이용해서 이제 면적을, 요거는 이제 X, 요거는 이제 일반적인 정규분포, 요거는 표준 정규분포죠. 거기에 대한 면적 구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상호관계에 대한 설명이니까 그것도 자세히 설명 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죠? 엑셀을 이용해서 계산하는 방법인데 normal distribution 그죠? normal distribution에서 여기에 대한 그죠? 확률 밀도 함수 계산하는 방법 설명 드릴 겁니다. 제가 또 실습을 통해서 계산도 해가지고 전에 우리 앞에 하던 대로 있죠? 엑셀 실습을 할 겁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계산하는 방법 보여주는 거고, 그 다음에 정규분포의 누적은 알죠? 앞에 쭉 사이하는 거, 그죠? 누적일 때도 뭐라 했습니까? 요 정적분 한다 그랬죠? 정적분 해야 되는데, 이제 요걸 이제 사실 이상적분이라 그러죠? 해야 되는데, 엑셀 계산기를 통해서 쉽게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계산기 사용하는 방법에 의해서, 요거는 이제 뭐냐니까 표준 정규분포, normal 스탠다드 디스트리뷰션에서 그죠? 표준 정규분포에 대한 확률을 계산하는 겁니다. 이렇게 Z값이 나오죠. Z값이 나오면 다 표준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 계산하는 방법에 의해서 설명을 하고 요 얘도 그죠? 다 다를 겁니다. 자, 여기 이제 연습 문제가 주어지고 자, 요거는 이제 단원 정리입니다. 요거는 이제 그죠? 앞에 했던 그 공식 정리니까 그죠? 여러분 책을 따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 5장에 배우는 내용들, 주로 이제 배우는 내용들이 뭡니까? 정규분포하고 표준정규분포. 그러니까 정규분포하고 표준정규분포를 어떻게 바꾸느냐? 표준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뭡니까? 확률을 계산하는 방법. 확률 계산하는 방법에는 뒤에 부록에 있는 그죠? 표를 이용하는 방법하고 엑셀을 이용해서 계산기를 통해서 계산하는 방법.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이제 배우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책을 한번 쭉 보셨으니까 이제 대충 그죠? 뭐를 배워야 될 것은 이제 아시겠고, 책을 이제 앞에 이렇게 펴시고 이제 여기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제가 정리한 자료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조금 더 설명이 자세히 되어 있습니다. 앞에 책은 보시면 일반적인 이야기인데 여러분들이 필요한 이야기는 제가 여기 또 보충해서 더 설명을 드립니다. 자, 5장입니다. 5장. 자, 연속 확률 분포의 대표적인 분포, 정규 분포하고 그 다음에 표준 정규 분포, 그 다음에 확률 계산. 확률 계산은 위에 그죠?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부록에 표를 이용하는 방법하고 그 다음에 엑셀을 이용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연속 확률 분포에는 주로 연속 균등 분포. 연속 분포는 이제 균등 분포는 사실은 이 그래프가 뭡니까?
그래프가 일정한 걸 이야기하죠. 그래프가 일정한 그래프. 여기 바로 그죠? PDF에 남습니다. 요런 PDF를 가지는 것을 균등정규분포라고, 그 다음에 정규분포하고 표준정규분포, 요런 거는 그죠? 아래에 이제 우리가 설명할 내용에 대한 분포입니다. 그 다음에 정규분포 근사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 여러분들 아마 확률을 통계를 그죠? 전공을 하시는 분들은 저는 이야기했죠. 3시간짜리 수업 이래 하시는 분들은 조금씩은 다 다를 겁니다. 우리는 지금 2시간짜리 수업이라서 그죠? 다 다를 수는 없고 대표적인 경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다 그랬습니다. 이 대표적인 것만 설명해도 나머지는 똑같이 이렇게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수분포, 지수분포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연속 확률 분포에 대한 종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야기했죠. 정규분포하고 표준정규분포를 따르고 이 공부하는 방식이 똑같습니다. 똑같고 제일 많이 사용되는 분포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보겠습니다. 정규분포 보겠습니다. 정규분포. 자, 정규분포는 자, 뭐랬습니까? 연속 확률 변수가 있는데 그렇죠. 연속 확률 변수가 이래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조준됐죠? 확률 밀도 함수가 있으면 되겠죠. 우리가 앞에서 우리가 이산일 때도 마찬가지였죠. 확률 밀도 함수가 있었습니다. 그죠? 그건 P였었죠. 그죠? 그래서 이제 확률 밀도 함수가 하나 주어지고 그 다음에 이 주어진 걸 따라서 그죠? 정의되는 확률 분포를 정규분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확률 밀도 함수 어떻게 요거는 주어지는 요거 안 주어지면 주어지는 건 이렇게 요래 주어지는 겁니다. 요래 주어지는 건데 자, 요거는 그죠? 외울 필요는 없죠. 자, fx가 시그마는 표준 편차입니다. 루트 2파이분의 1에다가 E는 지수이죠. 자연지수 함수. 여기 1이라는 게 자연지수 함수, 자연지수죠. 2.7183입니다. 그죠? 이걸 갖다 우리가 자연지수라고 그러죠. 아마 여기 공대 20푸시는 이걸 자주 사용할 겁니다. 그 다음 파이는 그죠? 원주율에서 3.14가 되겠죠. 3.14 159에서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시그마 루트 2파이분의 1에다가 E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1에다가 시그마 분의 x 마이너스 x는 이제 변수입니다. 마이너스 u의 전체 제곱입니다. 이때 x 변수는 이렇게 주어집니다. 있죠? 요러한 뭡니까? 확률 밀도 함수. 확률 밀도 함수 있죠? 우리가 배웠죠? 변수가 있으면 밀도 함수가 있다 그랬죠? 그죠? 밀도 함수가 주어질 때 그 면적이 뭐랬습니까? 확률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주어질 때 정규분포라 이야기하고 이 그래프는 다음과 같은 형태가 주어집니다. 요렇게 이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래프에서 보듯이 정규분포는 평균 U하고 표준 편차에서 결정되죠. 여기 보시면은 X는 변수 아닙니까? 변수인데 주어지는 값이 뭐가 주어 있습니까? 시그마가 변화되죠. 시그마가 어떻게 주어지냐에 따라서 파이는 상수니까 고정되어 있죠. E하고 파이는 고정값이니까 이거는 변화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 PDF fx가 결정되는 변수는 이 시그마하고 그 다음에 뭐가 됩니까? 뮤 평균이죠. 요 두 개의 뭡니까? 변수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평균 U하고 표준편차 U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U라는 건 평균이니까 그죠? 이 값에 뭐가 됩니까? 최대값이 되겠습니다. U가 되겠죠. 그 다음에 1-U 해버리면 요게 마이너스 2시그마, 3시그마 이렇게 대칭이죠. 그죠? 이렇게 그려지는 그래프 형태가 바로 정규분포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 면적이 바로 뭐가 됩니까? 확률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정규분포를 간단하게 그냥 뭡니까? 이거 뭐 이런 것들을 다 그냥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일일이 설명할 수 없죠. 그래서 기호로 표시할 때 그냥 이렇게 표시합니다. N 노멀 해서 N 붙이고 뮤 시그마. 그래서 이 분포가 뮤하고 시그마라는 두 개의 뭡니까? 변수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N의 시그마 뮤 또는 시그마 이렇게 표시합니다. 또는 시그마 제곱이나 시그마나 이건 붙이는 여러분들 구분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책은 U의 시그마 제곱, 이거는 분산이죠. 이거는 분산, 이거는 표준 편차. 밑에죠. 그래서 이제 두 개 중에서 다 같이 사용하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연속 확률 변수 x가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할 때는, 자, x가 정규분포를 따른다는 이야기는 x가 뭡니까? 이러한 구조를 가진다는 얘기죠. u를 이렇게 잡아지고 요만큼의 뭡니까? 표준 편차가 이루어지는 이러한 그래프를 따른다 할 때, 그죠? x는 넌을 안 붙입니다. 넌이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 뭡니까? 어떤 수에서 그죠? 같음을 표시하는 기호니까 요거는 그죠? 다른 수가 아니니까 그죠? 요래 물결을 쳐가지고 x는 이 뭡니까? 구조를 따른다 이렇게 표시하기도 하고 또는 뭡니까? 이렇게 표시하기도 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여기 이제 우리가 정규분포로 해버리면은 이 구조입니다. 뮤가 중간에 있고 시그마가 일정하게 왼쪽 오른쪽으로 이렇게 그죠? 분산돼 가는 이러한 구조를 표준정규분포라 이야기하고 요렇게 표시하면은 요 그림이 그죠? 머리에 떠올라야 되겠죠. 자, 그럼 예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교재에 없는 내용인데, 이거는 교재에 있는 것은 제가 교재에 있는 예제는 요 교재에 번호를 붙여 놓습니다. 그렇지 않은 것은 여러분들이 보충적으로 더 제가 설명을 드리는 예제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골프공의 지름 평균과 골프공의 지름 있죠? 평균과 표준 편차에 대한 정규 분포가 자, 평균이 그죠? 42.70이고 자, 표준 편차가 얼마입니까? 0.01이죠. 여기 이제 제곱이 없으니까 여기 표준 편차가 되겠습니다. 보통 여기 제곱을 붙입니다. 그죠? 표준 편차, 분산일 때는. 시험 성적, 이거와 시험 성적 평균과 표준 편차에 대한 정규 분포는 이렇게 되는 거죠. 70이라는 게 뭡니까? 시험에 뭡니까? 평균이라는 이야기고, 표준 편차가 10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각각 PDF는 다음과 같다. 그래서 이제 두 개 관계는 없습니다. 제가 예를 들은 거니까 정규분포 예를 들은 거니까 자 왼쪽은 뭐가 됩니까? 뮤가 42.70이고 시그마가 0.01이죠. 그럼 여기 보시면은 여기 바로 뭐가 됩니까? 평균이고 여기가 얼마입니까? 0.01씩 여기 표준 편차가 되겠죠. 표준 편차라는 게 앞에서 배웠죠? 흩어진 정도니까 그죠? 평균에서 그죠? 흩어진 정도가 표준 편차죠. 이렇게 여기 바로 이제 시그마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험 성적에 대해서는 보시면 평균이 70이고 표준 편차가 10이죠. 그래서 이것도 뭡니까? 여기가 평균이고 표준 편차가 10.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구조를 그죠? 요거를 각각 그죠? 이렇게 표시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위 두 그래프는 모양이 서로 같으며 X축과 Y축의 눈곱만 서로 다르죠. 그래서 이제 모양은 같죠. 같은 정규분포죠. 정규분포인데 뭡니까? 요 사이에 뭐가 됩니까? 간격이 틀리고 요 아래 위로에 그죠? 요 눈곱의 표가 좀 틀린 경우죠. 그래서 연속 확률 분포에서 fx의 값이 반드시 1보다 작아야 한다고 생각하면 오해다. 그죠? 이제 그림 그렇지 1을 넘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fx 값은 이거는 확률이 아니다 아닙니까? 확률은 전체 합이죠. 이거는 확률이 아니죠. 이거는 뭡니까? 그래프의 함수입니다. 함수. 확률 밀도 함수입니다. 밀도 함수는 뭡니까? 1을 넘어도 된다는 얘기죠. 이것은 이제 확률하고 헷갈려가지고 뭐 항상 1 못 넘는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는 뭡니까? 요 값을 여기 대입하면 fx 값이 그죠? 이렇게 뭐 40, 이렇게 0.040 이렇게 이제 값이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참고니까 그죠? 연속 확률 분포에서 fx 값이 반드시 1보다 작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이렇게 넘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정규분포의 이제 예를 받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정규분포의 이제 뭐가 됩니까? 모양 비교하고 이제 특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경우 있겠죠. 이거 다 뭐가 정규분포죠. 이렇게. 그러니까 U가 있고, 그죠? 있으니까 정규분포. 정규분포인데, 요거는 뭡니까? 표준 편차라 그랬죠. 그래서 평균은 동일하고, 자, 평균은 동일하고 표준 편차만 다른 경우. 이런 경우 있겠죠. 요거는 이제 표준 편차입니다. 시그마 1, 여기, 요 그래프가 시그마 1입니다. 여기 시그마 뭐가 됩니까? 2. 여기 바로 시그마 3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평균은 똑같죠. 요거는 평균이죠. 평균 똑같은데 자 편차가 어떤 게 큽니까? 시그마 3가 이 편차가 더 크죠.
표준 편차라는 거 배웠죠? 편차의 정도니까 요거는 편차가 작죠. 우리가 편차를 우리가 앞에서 설명했듯이 위험 정도라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시그마 1이 편차가 작고 시그마 2가 중간이고 시그마 3가 이런 경우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정규분포에 보시면은 평균은 같은데 편차에 따라서 그죠? 그래프가 이렇게 달라진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그러니까 요번에 이제 표준 편차는 동일하고 요거는 지금 그죠? 되겠죠? 요번에는 이제 그러니까 표준 편차는 동일하고 평균이 다른 경우입니다. 자, 표준 편차가 동일하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흩어진 정도가 동일하죠. 근데 평균이 다르면 뭐가 됩니까? 평행이동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은 여기 바로 평균이 되겠습니다. U2, U3죠. 평균은 오른쪽으로 갈수록 크죠. 그래서 여기 U3, 여기 U에 2가 되고 여기 얼마입니까? U에 1이 되겠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죠? U1, U2, U3가 오른쪽 갈수록 이제 평균이 크죠. 평균이 크지만은 뭐는 똑같습니까? 요 정도 있죠. 요거 있죠. 여기 표준 편차죠. 표준 편차가 똑같습니다. 같은 거, 요것도 똑같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정규분포를 생각하실 때 경우수가 두 가지가 있다는 걸 생각하면 되겠죠.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평균이 같지만은 표준 편차가 다른 경우. 그 다음에 표준 편차는 같은데, 표준 편차는 뭡니까? 벌어진 정도, 흩어진 정도죠. 같은데 평균이 다른 경우. 그런 경우는 이 두 가지 유형으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특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특징은 확률 밀도 함수. 자, 앞에 그래프 있죠? 요 함수 있죠? 함수. 지금 요 함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보시면은 확률 밀도 함수 fx의 곡선 아래의 부분과 x축 사이 면적은 항상 1이다. 즉 뭡니까? 확률의 모든 합은 1이라는 이야기죠. 확률에 뭐가 됩니까? 우리 앞에서 이산할 때 배웠죠. 모든 합은 항상 뭡니까? 1이다 라는 것과 같은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속 확률 변수 x의 범위는 마이너스 무한대까지다. 자, 그리고 보시면은 요 그래프가 그죠? 어디 갔노? 요 그래프가 여기서 뭔가 요 계속 하는 겁니다. 이게 플러스 무한대에서 마이너스 무한대까지 범위가 주어질 때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요 전체의 면적은 뭐가 됩니까? 1이 된다라는 이야기가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제 5.2 보겠습니다. 자, 정규분포. 자, 이 그래프를 이렇게 보시면,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평균이 뭐가 됩니까? 5란 말이고, 표준편차가 2라는 이야기죠. 그럼 이것도 뭡니까? 평균이 U가 되고, 표준편차가 1에 확률 밀도 함수를 구하라. 그러면 그죠? 첫 번째 함수는 2 루트 2 파이분의 1에다가 2에 마이너스 2분의 1에다가 시그마가 2였죠. x 빼기 5의 제곱. 이거 되겠죠. 그대로 대입하면 됩니다. 그럼 F2는 루트 2파이분의 1에 시그마 1이죠. 2에 마이너스 2분의 1에다가 1, x 마이너스 7 제곱. 범위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요 두 개를 이제 그래프를 한번 자, 그려봤습니다. 그려보면은, 자, 두 개가 뭡니까? 뭐가 다릅니까? 한 개는 평균이 그죠? 5고 한 개는 7이죠. 그래서 여기가 뭐가 됩니까? 평균이 요거는 5가 되고, 요거는 평균이 얼마입니까? U1이 1이 되고, U2가 7이 되는 경우죠. 그 다음에, 분산은 어찌 됩니까? 표준편차. 이 표준편차가 2고 요건 1이죠. 표준편차가 이게 더 크죠. 많이 벌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거의 표준편차는 2가 되고 요거는 1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요 두 개를 한 곳에 옵니까?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보면 그죠? 확인하게 보이죠? 자, 어떻게 보입니까? 여기 더 표준 정규보에 가깝죠? 여기 편차가 그죠? 작은 게 좀 더 안정적이죠. 그래서 이거는 뭐가 됩니까? 평균값은 좀 떨어지지만은 뭡니까? 변동이 심하다는 이야기고, 이거는 뭡니까? 평균값이
좀 높고 변동이 그죠? 좀 작다는 이야기니까 서로 이제 비교해서 그죠? 이 두 개의 뭡니까? 분포를 설명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1교시 수업 마치고 그죠? 바로 이어서 여기 그죠? 바로 이어서 여기 그죠? 7주 2교시 수업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10분 쉬었다가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뵙겠습니다.